어두운 방, 스마트폰 화면에 붉은 그래프가 쏟아진다. 윤상호의 손끝이 떨리고 속삭인다. 5억 퇴직금이 단 하룻밤에 사라졌다. 그날 밤 평생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야기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죠.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리오의 스토리와 함께 다음 감동을 이어가요. 창밖 햇살이 거실 바닥을 천천히 덮었어요. 윤상호는 아주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자 집안이 낯설게 조용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자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손바닥으로 컵의 열을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오래된 서류철을 넘기듯 조심스러웠습니다. 35년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문을 열던 습관이 멈췄어요. 멈춤은 편안함보다 당혹을 먼저 데려왔습니다. 그는 창문을 조금 열어 공기를 바꿨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죠. 그 바람이 마음의 먼지를 털어주길 바랐습니다. 식탁 위 퇴직 기념 꽃다발은 이미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카드의 짧은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글씨가 또렷했어요. 글씨는 따뜻했지만 하루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잠은 좀 잤어요? 윤정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깨고 보니 너무 조용하네. 오늘은 약 먹고 산책부터 가요. 그래도 출근길이 생각나네. 이제는 당신 길을 고르면 되죠. 내 길이라 막상 서려니 겁이 나네. 윤정이는 식빵을 얇게 구워 접시에 올렸어요. 버터가 천천히 녹아 가장자리를 적셨습니다. 상호는 한 모금 커피를 더 마셨죠. 그는 재킷을 잡았다가 다시 걸어두었어요. 습관처럼 주머니를 더듬었지만 사원증은 없었습니다. 텅 빈 주머니가 새삼 낯설었어요. 그는 숨을 길게 내쉬며 등을 펴봤습니다. 등뼈가 가볍게 소리를 내며 자리를 찾았어요. 오늘 하루는 길고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낯선 여유가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는 컵을 내려놓고 시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초침은 오늘도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 정확함이 이제 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 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상호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오랜 친구 박영수의 이름이 떠 있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상호야. 이제 은퇴했지? 축하한다. 영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그래, 뭐 축하는 고맙다만 하루가 길다. 그럼 이제 좀 굴려봐야지. 가만히 두면 돈이 썩는다. 굴린다니? 무슨 말이야? 코인 몰라. 요즘 다 그거 해. 앉아서 커피 마시며 돈 버는 세상이야. 상호는 피식 웃었어요. 그 말이 장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도 영수의 말이 마음속에 남았죠. 앉아서 돈을 번다. 평생 남의 돈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에게 그 말은 어쩐지 유혹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 흔들렸어요. 그는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 젊은 남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투자 안 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의 눈동자가 그 문장에 멈췄습니다. 5억이면 한 달에 10%만 나도 500이네. 숫자는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은 남들 돈만 지켜줬지. 이젠 내 돈도 좀 불려볼 때가 됐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윤정이가 방문을 열며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직 안 자요? 내일 아침 운동 간다면서. 응, 잠깐 뉴스 본 거야. 그는 급히 화면을 껐어요.
뉴스는 무슨, 또 생각 많아진 거 아니에요? 이제 생각 좀 해야지. 이 돈을 그냥 두면 물가가 다 잡아먹는다니까. 당신답게 천천히 해요. 세상은 당신이 알던 때랑 달라요. 그래서 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윤정이가 방문을 닫자 상우는 다시 화면을 켰어요.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회원가입을 눌렀습니다.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화면 속 숫자가 그의 인생을 새로 쓰기 시작했죠. 나도 이제 투자자다.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상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어젯밤 그가 눌렀던 투자 버튼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죠. 전원을 켜자 화면에는 초록색 숫자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 이게 뭐야? 그의 입에서 짧은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프는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있었죠. 하루 만에 8% 상승, 금액으로 따지면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진짜 된다고? 그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쉽게 벌릴 수 있는 돈이 있었단 말이야. 커피 한 잔을 내리며 화면을 계속 쳐다봤어요. 증가하는 숫자들이 마치 오래된 시계 초침처럼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죠. 전화벨이 울리자 그는 반사적으로 웃었습니다. 야, 영수야. 너 말대로야. 이거 장난 아니다. 맞지? 요즘 다 이렇게 해. 그냥 앉아서 버는 거야. 내가 괜히 겁먹었나 봐. 겁낼 게 뭐 있어. 더 넣어도 돼. 지금 흐름이면 곧 2배야.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윤정이가 거실에서 묻었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랑 얘기 좀 했어. 요즘 웃는 얼굴 보니까 다행이네요. 그동안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 이제 좀 괜찮아질 거야. 그는 노트북 화면을 닫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프는 여전히 오르고 있었죠. 초록색 선이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듯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마치 오랜 경주를 다시 시작한 사람처럼 들떴어요. 한 잔의 커피가 식어갔지만 시선은 오직 숫자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이게 내 2번째 인생일지도 몰라. 그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나도 한번 해보는 거야.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고 미소는 오래 남았어요. 그에게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윤상호의 노트북 화면엔 여전히 초록빛 그래프가 오르고 있었죠. 그는 아침마다 숫자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프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미소를 지었고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 다시 오를 거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커피 향보다 숫자의 움직임이 그에게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이 들자마자 휴대폰 알림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가격 급락 마이너스 12%. 눈을 번쩍 뜬 그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래프는 미끄러지듯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왜 내려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어요. 새벽 2시 그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 고침을 반복했습니다. 화면은 붉은색으로 번지고 숫자는 끝없이 줄어들었어요. 조금만 버티면 다시 오를 거야. 그는 자기 암시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깊어질수록 낙폭은 더 커졌어요. 계좌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70%. 이젠 손이 떨려 키보드조차 누르기 어려웠습니다.
붉은 그래프가 마치 피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설마 다 날아간 건 아니겠지.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휴대폰 알림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거래 종료. 잔액 영원.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부딪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고 심장 박동만 또렷하게 들렸죠. 그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입술이 말라붙고 손바닥은 차가웠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지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이게 다 꿈이면 좋겠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붉은 화면의 잔상이 그의 눈에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밤새 앉아 있던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죠. 눈 밑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커피잔은 비워진 지 오래였고 식탁 위엔 식지 않은 한숨만 남아 있었어요. 윤정이가 부엌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 그 코인인가 뭔가 잘 되는 거예요? 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죠? 그는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숨을 들이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상호 씨, 제발 말 좀 해요. 나 불안하잖아요. 괜찮아. 그냥 조금 떨어졌어. 다시 오를 거야. 당신답지 않네요.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괜찮다고 말하면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윤정이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그는 겨우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 잘하고 싶었어. 이번엔 나를 위해 써보고 싶었단 말이야. 당신답지 않아요. 평생 원칙만 지키던 사람이 왜 그런 걸 했어요? 그 원칙이 나를 지켜줬는지도 모르겠더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윤정이는 손으로 식탁을 짚으며 숨을 고르더니 그건 우리 노후였잖아요. 당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난 당신 믿었어요. 그게 다였는데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이 막혀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시계가 째깍거렸어요. 그 소리가 둘 사이의 침묵을 더 길게 만들었죠. 윤정이는 조용히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정리해요. 난 잠시 나갔다 올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그는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방 안엔 그의 낮은 숨소리만 남았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웃음이 선명했지만 그 미소는 이제 닿을 수 없는 먼 기억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어요. 무거운 후회가 어깨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상호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어요. 이제는 출근이 아니라 그냥 나가는 것이었죠. 목적지 없는 걸음이지만 집 안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느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그는 주머니 속 손을 꼭 쥐었어요. 손끝에 닿은 건 오래된 동전 하나뿐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낙엽이 소리 없이 쌓여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벤치 아래로 햇살이 번져 있었고 그 빛 속에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흩어졌어요. 그는 손에 쥔 커피 잔을 바라보다가 식은 걸 알았어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지만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맛이 없네 내 인생도 이렇지.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35년을 한 길로만 걸었는데 막상 그 길이 끝나니까 아무것도 남질 않네. 그의 입꼬리가 약하게 떨렸습니다. 가을바람이 낙엽을 일으켰고 그 소리가 그의 한숨처럼 들렸어요. 그는 양복 안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사원증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허전함이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벤치 옆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얼굴이 참 복잡하구먼. 저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생각이 많으면 발걸음이 무거워지지. 무겁긴 하네요. 한 걸음 내딛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자네는 아직 젊어. 무거운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노인의 말에 상호는 잠시 웃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는 노인의 눈빛에서 이상하게도 위안을 느꼈어요.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참 좋네. 너무 붙잡지 말게. 그 말이 남긴 울림이 오래 남았습니다. 상호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어요.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또렷했죠. 그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햇살이 노인의 자리 위에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며 속삭였어요. 그래요, 너무 붙잡지 말자. 그의 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습니다. 가을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는 그 공기 속에서 아주 작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윤상호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시계 초침이 방 안을 채우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들려오는 초침 소리가 마치 이제 뭐 할 거냐고 묻는 듯 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윤상호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영수 형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는데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상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그 말이 어쩐지 낯설게 따뜻했어요. 그는 대답 대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와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전화를 끊고도 그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거실엔 여전히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조금 낯설게 보였어요. 봉사라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잔을 돌렸습니다. 커피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죠. 그는 한 모금 마셨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볼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 만나면 조금 나아질까? 긴 생각 끝에 그는 휴대폰을 다시 들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희망요양원. 그는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 바람이 묘하게 선선했습니다. 어두운 거리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윤상호는 오랜만에 셔츠를 다려 입었습니다. 주름이 잡히지 않게 손끝으로 천천히 다림질을 하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 옷도 오랜만이네.
거울 속 얼굴은 낯설 만큼 단정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도시락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희망 요양원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윤상호 씨, 어서 오세요. 민수 씨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간호사의 밝은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처음이라 서툴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곁에 있어 주시면 돼요. 그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인사를 하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윤상호예요. 예전에 은행에서 일했어요. 노인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랬구먼. 돈을 만지던 손이 이제 사람 손을 잡는구려. 그 한마디에 상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손이 더 소중하네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상호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함께 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노인들은 작게 농담을 던졌고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선생님은 참 조용하시네요. 조용한 게 편해서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깊어요. 그 말에 상호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식사 후 정원에서 노인들이 햇살을 쬐고 있었어요.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느리게 지나가며 꽃잎을 흔들었죠.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숫자와 이율만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 사람의 온기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의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바람처럼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늘은 괜찮은 하루였어.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엔 새로운 숨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부엌 창문 너머로 노을빛이 들어왔어요. 윤정이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죠.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천천히 집안을 채웠습니다. 윤상호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향기에 이끌려 부엌으로 향했어요. 냄새가 좋네. 오늘 뭐야? 된장찌개예요. 당신 좋아하잖아요. 그녀는 식탁에 국을 올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짧았지만 오래 참아온 눈물처럼 따뜻했어요. 둘은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윤정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원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응. 영수통에서 알게 된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거기 가보니까 어땠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상하게 편했어.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기분이었어.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윤정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 손, 요즘은 따뜻하네요. 그래, 그 손 덕분인가 봐. 그는 짧게 웃었지만 눈가에는 물기가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믿음을 깨버렸는데 이제야 조금은 나 자신을 다시 찾았어요. 윤정이는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당신이 다시 자기답게 돌아온 거. 이제 그만 괜찮다고 말해줘요. 당신이 너무 자신을 탓하는 것 같아요. 상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요. 만약 혼자였다면 이미 주저앉았을지도 몰라. 그녀의 눈가가 젖었어요. 그럼 이제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도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삶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그 시간을 지나왔어요. 바깥은 어두워졌지만 그들의 식탁은 오히려 더 밝았어요. 된장찌개에서 김이 올라오고 그 향기 속에 서로의 숨결이 섞였습니다. 윤정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우리 조금씩 다시 웃어요. 그래요. 웃는 연습부터 해야겠네요. 그들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상처를 덮어주는 천천한 약 같았어요. 식탁 위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윤상호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천천히 물들며 하늘을 붉게 채우고 있었어요. 그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가 여전히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 초침 소리가 버겁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리듬이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쳐 펜을 들었어요. 다시 시작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나도 배워야지. 그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윤정이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또 일기 써요? 그냥 메모야. 오늘 하늘이 유난히 예뻐서. 요즘 당신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나도 느껴요. 이제야 조금은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윤정이는 창가 옆에 앉았습니다. 노을빛이 그녀의 머리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죠. 요양원 일은 계속할 거예요? 응, 그럴 생각이야. 사람들 얼굴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거기서 배우는 게 많아요. 예전엔 돈 이야기밖에 안 하던 사람이 이젠 사람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그 부드러운 움직임이 삶의 속도 같았습니다. 당신 요즘 참 고요해 보여요. 이제야 알겠어요. 돈이 평온을 주는 게 아니라 평온한 사람이 돈보다 더 귀하단 걸요. 윤정이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 당신답네요. 그들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붉은 빛에서 보랏빛으로 바뀌고 있었죠. 그는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한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잃은 건 돈이었지만 얻은 건 삶이었어요. 그 돈이 아니었으면 이 평온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요. 결국 우리 잘 살아왔네요. 그렇죠. 아직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는 그녀의 손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엔 후회보다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하루였네. 그의 얼굴엔 미소가 남았고 그 미소가 어둠 속에서도 한동안 반짝였어요. 이야기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죠.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리오의 스토리와 함께 다음 감동을 이어가요.